여러분, 혹시 최근에 주민등록 초본 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가장 먼저 초본부터 출력해 보시게 될 겁니다. 전격 공개된 2026년 세법 개정안, 그 충격적인 변화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세금은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동안 세금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비싼 집을 가졌느냐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느냐, 즉 거주 요건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해서도 살지 않았다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반대로 실제로 들어가 살았다면 강력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세금의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2년의 거치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내 자산을 어떻게 리밸런싱 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정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개편합니다. 오직 거주 기간만 채워야 공제를 주겠다는 아주 무서운 선언이죠. 양도 차익 10억 원, 10년을 보유했지만 실거주는 2년만 한 1주택자를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2027년에 팔면 기존 제도가 유지되어 양도세는 약 2억 원 수준으로 방어됩니다. 하지만 2028년에 팔면 공제율이 깎이면서 세금이 2억 7천만 원으로 훌쩍 뜹니다. 불과 1년 만에 세부담이 무려 37%나 폭증하는 것이죠. 2029년이 되면 보유 혜택은 아예 0원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결국 양도세는 3억 4천만 원으로 뛰어오르며 시기에 따라 세금이 74%나 급증합니다. 여기에 평생 무제한 공제를 막는 연간 공제 한도 캡까지 무섭게 씌워졌습니다. 분양가 4억에서 실거래가 30억이 된 잠실 엘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25억을 넘기 때문에 2029년 이후엔 한도 제한에 걸려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처분 기한도 조정지역이라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집을 팔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1년이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대폭 완화해줍니다. 종부세를 올릴 테니 이 기회에 매물을 내놓고 나가라는 강력한 매도 신호를 보낸 겁니다. 반면 매매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기본 공제 혜택은 무려 10배나 상향됩니다. 하지만 30억 원이 넘는 주택은 앞으로 추가 규제에 1순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충격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와 일반주택 모두 종부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까지 높아집니다. 핵심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철저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거주형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비거주형은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삭감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2027년에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줬다면 공제액이 깎이고 비율이 올라 종부세 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무려 4배 이상 폭증하게 되는 것이죠. 다주택자 역시 실거주를 안 하면 공제 혜택이 난도질당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6억 초과분부터는 세율 자체도 대폭 인상되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기존의 1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장기 거주 세액공제로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리 집을 오래 보유했어도 세입자만 들였다면 종부세 반값 혜택이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 부득이한 예외는 인정되지만 양도세 비관 조건과는 다르니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을 넘어 기업 승계와 토지 세금의 판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100년 기업을 키우겠다며 요건의 문턱을 역대급으로 높였습니다. 창업주의 경영기간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무려 30년으로 3배나 껑충 늘어났습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과 자녀의 후계자 수업 기간도 2배 이상 아주 깐깐해졌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어 지분이나 고용을 줄이면 받은 세금을 다 뱉어내야 합니다. 대신 이 가혹한 조건을 버텨낸 진짜 강소기업에게는 공제 한도를 1,000억 원까지 대폭 늘려줍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나대지나 비사업용 토지를 가진 분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규제가 도입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20%로 2배 오르고 장기 보유 공제는 전면 폐지됩니다. 양도 차익 10억 원의 토지를 팔 때 세금이 4억 4천에서 6억 4천으로 순식간에 폭등합니다. 시골에 방치된 땅이 있다면 당장 사업용으로 바꿀 방안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세금 파파라치 포상금 한도까지 폐지해 일상 속 작은 탈세까지 샅샅이 잡아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법 개정의 파도 앞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징벌적 세금 구조에 부담을 느낀 자산가들은 이미 자녀에게 지묘를 택하며 리밸런싱에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평소보다 4배 가까이 폭증하며 시장이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을 전세금에 얹어 세입자에게 전가할 부작용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칙은 단 하나, 이제 모든 절세의 기준은 등기부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내가 이 집에 실제로 언제부터 살았는지가 세금 계산기의 유일하고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2027년부터 주어지는 2년의 골든타임이 여러분의 10년 자산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영상 끝나면 당장 초본을 떼어보시고 나의 거주 요건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꼼꼼한 세금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일경제였습니다.